세션 4의 저장을 맡게 된 창원대학교 최진호 교수입니다. 우선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컨퍼런스를 준비해 주신 또 우리 조성구 선생님과 모든 스태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오늘 세션 4의 주제는 Future Educational Competence입니다. 다들 뭐 AI에 대한 얘기 또 좋은 말씀도 많이 주시고 하셨지만 우리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사실 이 교육 경쟁력, 어떤 면에서는 위기임과 동시에 또 기회인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두 분의 발표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 또 우리가 이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미래 역량에 대한, 우리의 준비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발표가, 두 세션 동안 이어질 거고요. 또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선 첫 번째 발표는요, 마산대학교 배구택 선생님께서 Exploring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Experiences in Creating Capstone Design-Based Teaching Materials라는 주제로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배구택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산대학교 유아특수보육과 이제 배구택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사실 많은 교수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교수 방법론 중에 하나인 캡스톤 디자인을 기반한 교구 제작 과정에 나타난 예비 유아 교사의 경험을 탐구하는 실행 연구입니다. 캡스톤 디자인은 이제 원래 공학 계열에서 주로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이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무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고안된 교수 방법이고요. 이제 캡스톤이라는 의미는 이제 돌기둥이나 담 위에 이제 상징적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장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학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제 업적이나 성취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육 현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언어 발달이 느리거나 다양한 문제 행동이 나타나거나 뭐 발달 지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큰 이제 변화는 현장에서 예전에 이제 교사 중심의 교육이었다면 지금은 놀이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과정에서 교사가 창의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놀이를 확장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현장의 실무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캡스톤이라는 이제 교수 방법론을 수업에 조금 적용했었고요. 그래서 교사가 스스로 이제 교구를 제작하고 아이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발달 역량에 맞는 이제 교구를 스스로 제작하고 설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과정을 교육 과정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발표 순서는 연구의 필요성이나 방법, 연구 결과 및 논의의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의 시행 배경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아교육에서는 이제 다양한 교구를 제작하고 활용하는 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 수업 시간이라든가 이제 매 활동을 할 때마다 교사가 스스로 고민하고 어떤 교구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설계하고 제작하고 평가해야 될지, 또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놀이를 확장해야 할지, 그리고 이제 그런 확장 과정에 있어서 동료와 원장님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학부모라든가 이런 다양한 구성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아이를 전인적 성장으로 이끌 수 있을지, 이런 분야를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캡스톤 디자인이 굉장히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저출산이라든가 핵가족화, 이런 이제 가족 제도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라든가 스마트 기기 발전으로 이제 아이들이 언어 발달이 느리거나 사회성, 이런 다양한 형태의 발달 지원 현상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결정적인 부분은 스마트폰의 과몰입으로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요즘에는 친구들이나 부모한테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뽀로로한테 이제 언어를 배우는 이런 실정까지 이르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큰 문제점은 영유아기 같은 경우에는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거든요. 그리고 그 결정적 시기인 만큼 발달의 가소성도 매우 큰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이 아이의 개별화에 맞춘 적절한 교구를 어떻게 제작하고 지원해 주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교사의 역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교사 스스로가 다양한 고민 끝에 어떤 교구를 제작하고 그 교구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유아교육에 굉장히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영유아기의 다양한 발달이나 이제 그 개인차, 그리고 이제 코로나라든가 스마트폰 등의 이제 영향으로 보육 현장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교사 스스로가 조금 더 실천적인 실무 역량을 신장을 시켜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연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는 기본적으로 캡스톤 디자인 구성 요소인 이제 팀별 학습, 그리고 산업체의 연계, 산업체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경력이 10년 이상 되어 있는 이 원장님들, 그리고 이제 주임 선생님을 의미를 하고요. 이런 주임 선생님과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유아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을 발견하고요. 이 발견한 문제점을 어떤 교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교구를 만들어서 모의 수업을 해보고요. 이 과정에서 팀별로 협력하고 그 과정에 나타나는 경험들, 성찰하는 과정들을 캡스톤 디자인 구성 요소를 다 적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연구에서 실행은 이 연구 방법론은 실행 연구 방법론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연구 문제를 캡스톤 디자인을 적용한 문제 행동 및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교구 제작 과정에서 나타난 예비 유아 교사들의 수업 경험과 의미는 무엇인가로 설정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은 보육 관련 학과와 특수보육 쪽에 있는 학생들이고요. 캡스톤 디자인 특성상 연령별 발달 이해도가 어느 정도로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전공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교구 제작을 경험을 해본 학생들이어야 캡스톤 디자인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육 실습을 완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30명 정도를 선정을 했습니다. 연구 기간은 한 학기로 선정을 했고요. 작년 9월부터 12월 15주간 진행을 했습니다. 30명을 5개 팀으로 5명씩 해서 6개 팀으로 구성을 했고요. 주제와 진행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도입, 실행, 적용, 평가 및 마무리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캡스톤 디자인에서는 도입과 적용 부분에서 산업체에 있는 인사가 참여하는 게 일반적인데 제 연구에서는 도입, 실행, 적용, 평가, 마무리 모든 과정에 있어서 다 산업체 인사를 참여를 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캡스톤 디자인하고는 조금 차이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산업체 인사와 함께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발달 지원 문제가 뭔지 같이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런 발달 지원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좀 교육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되어 있는 효과성 부분에 있어서 계속 팀별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교구 제작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전호를 작성하게 했고요. 그리고 주기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제 개별 면담, 그리고 팀장급들을 모아놓고 이제 포커스 그룹 면담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서는 이제 자료 분석은 이제 이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제 저널이나 인터뷰, 면담 자료, 그 다음에 이제 교구 제작 계획서, 그 다음 모의 수업 활동 계획서, 이런 다양한 자료를 수집을 했고요. 이 자료를 이제 전사한 부분과 이제 인터뷰한 부분을 다양하게 모아서 예비 분조 목록을 만들어서 구조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한 내용을 이제 동료 교수들과 아니면 이제 박사 과정생들,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았던 이제 사람들과 모여서 내용 타당도 검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연구 주제는 총 5개의 주제고요.
보통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제 인지성, 사회성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인지 발달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언어 발달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인지, 신체, 언어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주제로 총 5개 조로 선정을 했고요. 각각의 멘토로서 10년에서 15년 경력인 이제 현장 전문가를 참여를 시켰습니다. 이 결과로 총 5개, 이제 총 6개 저희가 이제 교구가 제작이 됐고요. 각각의 이제 교구는 이제 교구명 빨래놀이, 내 의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 다음에 뭐 놀이판, 감각 블록 쌓기, 에티켓 보드, 이제 거미줄, 이런 식으로 6개의 교구가 최종 제작이 됐고요. 각각의 교구들은 이제 뭐 신체나 언어, 사회성 발달에 좀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게끔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작한 결과물은 저희가 이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모여서 이제 뭐 많은 5세 반이면 이제 팀원 중에서 한 명은 교사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되어서 이제 스스로 이제 모의 수업도 적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자료들은 저희가 어린이집에 배치해서 지금 현재 다시 이제 실행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효과성은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거 구체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만든 거는 또 저희가 영상으로 제작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 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 영상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백우터 선생님, 죄송한데 시간 관계상 조금 아, 앞으로 네, 당겨주시면 어떨까요? 예, 예. 네. 이게 시연 동영상만 보고 제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렇게 시연 동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학생들이 느낀 점까지 총 이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작을 한 이유는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처음에 이제 수업을 시작하고 아이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교구를 제작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 이제 최종적으로 이걸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하나의 영상으로 제작을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평가의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영상들은 어린이집에 제공을 했을 때, 교구를 제공을 했을 때, 이제 거기서 사용하는 선생님들이 이걸 보고 어떤 목적의 이제 교구인지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해서 어린이집에 교구와 함께 배포를 했습니다. 이 캡스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6개의 교구가 제작이 됐는데, 그 중에 3개 팀이 이제 교내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 출품을 했고요. 그 중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이제 장려상 이렇게 세 팀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5점 척도에서 4.38점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요. 캡스톤 디자인 운영의 적절성이나 부합성 또한 전체 학생들이 다 만족 이상의 성취도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사의 경험은 이제 논문에서는 굉장히 많이 제시를 했지만 간단하게 지금 이제 세 가지로 좀 나타내면 첫 번째는 아이들이 이제 보육 씻을 때 말이 느린 아이들이나 이제 다양한 반응들, 이제 느린 아이들한테 어떻게 반응해주면 좋았고,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해줬을 때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언어가 발달되더라라는 걸 스스로 이제 아이들끼리 토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론적 지식을 활용해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실무 능력을 변화시키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시한 아이디어들을 계속 이제 나타내고 이제 계속 제시함으로 인해서 조금 소심했던 친구들은 자신감이나 자기들도 이제 뭔가를 손기술 이런 게 조금 향상됐다 이런 걸 조금 느낄 수 있어서 팀원들 간의 이제 소통이나 공감 그리고 이제 배려와 존중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인식 변화의 경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교구의 목적에 맞게끔 교구를 이제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교구라고 하면 뭐 비싸고 거창한 게 아니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필요로 하고 뭐 발달에 맞는 이제 간단하지만 목적에 맞는 이런 교구를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육 전문가로서 실무 역량과 어느 정도는 사회적 책임감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론을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뭐 캡스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 쪽에서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교수 학습 도구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참여자 모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적인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변혁적 역량 정진에 굉장히 효과적인 수업이었다는 게 사실 이 연구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사실 여기까지고요. 사실 안에 영상이나 뭐 이렇게 자료들은 되게 많지만 이런 거는 이제 질문을 통해서 뭐 여기 조금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교수님들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어, 우리 외국대 교수님 좋은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캡스톤 디자인은 굉장히 저희 학교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고 지금 이미 대학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정말 좋은 예시를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아주 선도적인 캡스톤 디자인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저희도 나중에 캡스톤 디자인 수업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 캡스톤 디자인 운영상의 다른 다양한 질문들은 우리가 다 세션이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일단 다음 발표를 먼저 듣고 질문은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표해 주실 분은 오단대 송서연 교수님께서요. Future Learning Competency Competitiveness Program Operation and Performance Analysis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송서연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표할 내용은 서론과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참고 문헌입니다. 저는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요구 분석을 먼저 했고요.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비교과 프로그램에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프로그램의 운영과 성과를 분석한 다음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자기 효능감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서 대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설계와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먼저 학생 수요 조사 결과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의 문제점 발생됐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오산대학교의 OL 핵심 역량에 관한 그런 조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의 이해가 부족했고 학생 참여 독려를 위해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OL 학습 역량, 핵심 역량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은 미래학습 역량, 그리고 직무 기초 역량, 직무 역량 순이었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평균 한 학기에 3개 이상 참여하고 있었고 현재 운영 중인 비교과 프로그램은 강의식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라서
학생의 흥미 유발을 위해 체험형 프로그램을 기획 및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매 학기, 매번 반복됨, 이런 등의 의견이 많이 나와서 운영 시기와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또 만족도와 수요도가 저조한 프로그램은 평가를 통해 폐지나 신규 개설 등 프로그램의 내용을 다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연구 방법에서 그래서 저는 연구 문제를 두 가지로 설정했는데요. 첫 번째는 미래학습 역량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 분석 결과는 어떠한가? 두 번째는 미래학습 역량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는 자기 효능감 증진에 효과가 있는가? 이 두 개의 문제를 가지고 연구 대상은 자료 수집은 저희 오산대학교 수도권 지역 자연과학 계열에 재학 중이며 2022년 1학기 미래학습 역량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지하거나 아니면 경험해본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첫 번째는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총 180부 중 부적합 검사지를 제외한 총 158부를 최종 분석하였습니다. 조사 도구는 자기 효능감 측정 도구는 천행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수정해서 22문항으로 구성하고 타당도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 분석 실시한 결과 가업 도전감, 자기조절감, 자신감의 총 3개 하위 요인으로 가업 도전감을 7개, 자신감 9개, 자기조절감 6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효능감의 전체 분산 비율이 73%, 그리고 KMO 측도는 0.889로 적합했고요. 그리고 검정 역시 신뢰도가 0.91로 요인 분석 모형도 적합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료 처리는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자기 효능감 효과 분석은 상관관계로 먼저 검토한 후 회계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연구 결과에서 첫 번째 연구 문제에 따라서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 분석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선정은 학생 수요 조사와 FGI 표적 집단 면적의 조사 내용 중 OL 학습 역량 중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문항 조사 결과를 참조했으며 또 선행 연구에서 학생 역량 증진에 효과가 있었던 OL 학습 역량 중 미래 학습 역량 비교과 프로그램을 선정했습니다. 학생 수요 조사에서 선호하는 프로그램 방식은 체험원과 온라인 LMS로 미래 학습 역량 프로그램 중에서도 체험형 학습 프로그램인 창의 융합 경진대,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그리고 OL데이, 비교과 박람회 체험형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학습인 3D 프린팅 지도사 자격증 받을 선정했습니다. 창의융합 경진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 평가 결과 저조한 프로그램이었고요.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은 신규 프로그램이었고 3D 프린팅 지도사 자격증반은 전년도 평가 결과 우수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OL 데이 비교과 박람회는 전년도 평가 결과가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지금 미래학습 역량 프로그램 중 가장 만족도나 효능감에 효과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기 위해서 조금 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성과 분석 결과로 보면은 첫 번째 창의융합 경진대에서는 다른 학과 학생들과 팀을 이루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로 소통하고 단합할 수 있었고 전공 외에 핵심 역량을 또 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1학기에 진행됐기 때문에 신입생들에게는 다소 이 소통, 그러니까 다른 과에 대한 어떤 안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신입생들 특별한 홍보가 필요했다고 봤고 또 학과 간의 소통 채널과 출품작 대면 평가 시 모든 팀원이 다 참여할 수 있고 또 상호 피드백 및 의견 공유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에서는 외국인 친구와 교류하고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취지는 좋았지만 외국인 학생들이 일방적인 약속 취소를 한다든지 소통 어려움으로 프로그램 만족도는 낮았습니다. 외국인 학생 프로그램 참여 기준을 강화해서 이 한국 학생들의 그 참여 태도는 상당히 훌륭했지만 외국인 학생들의 어떤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고 3D 프린팅 지도사 자격증 반에서는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LMS를 통해서 무료로 강의 수강 및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었지만 3D 프린팅 체험 및 그 프린팅을 해볼 수 있는 이 구동의 어려움이 있어서 프로그램 만족도가 다소 낮았습니다. 이론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실습은 대면으로 하는 온오프 방식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하고 OL데이는 비교과 박람회인데요. 체육대회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참여 학생이 굉장히 많았고 다양한 부스 체험 활동과 먹거리가 있어서 비교과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또한 운영되는 그런 공간 자체가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었고 날씨가 덥거나 또 비가 올 경우를 고려해서 실내 공간에서도 이 박람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동기와 대학생활 적응 효과 분석에서 연구 문제 2에 따라서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는 자기 효능감 증진에 효과가 있는지 상감 분석과 회계 분석 결과 미래학습 역량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는 자기 효능감 증진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분석 결과에서 보면은 자기 효능감은 미래학습 역량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와 성별에서는 유의미한 그런 정적 관계가 도출됐고 학년에서는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미래 학습 역량이라는 이 비교과 프로그램은 신입생들이 참여하나 아니면 2학년들이 재학생 참여하나 모두 자기 효능감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었는데 두 번째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이 자기 효능감 증진의 역량을 검증했을 때 이 상관관계를 보이는 유의미한 그런 요인 두 개가 발견이 되는데 자신감 요인과 자기조절감 요인이었습니다. 이 두 독립 변수인 자신감과 자기조절감이 종속 변수인 이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줬는데 이 베타 값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보였던 게 자기 조절감보다는 자신감이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절감보다는 자신감 요인이 비교과, 특히 미래학습 역량,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입생들이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할 때는 대학생활에 자신감을 주고 대학생활 적응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학습 위주의 비교과 프로그램보다는 체험형 비교과 프로그램의 경우에 학생들의 참여도 및 만족도가 높았고요. 향후에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활동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면서 신입생들은 핵심 역량 진단을 받게 되는데 이 5개 역량에 대해서 학생들은 자가 진단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이 역량별로 자기가 부족한 프로그램에 대한 추천도 받고 또 그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집중 이수하는 것이 대학 신입생들의 비교과 프로그램 역량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될 점으로 보았고요. 더불어 이 연구를 통해서 상황에 맞춘 비교과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기초 자료를 잘 활용돼서 교사학습 방법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승선 선생님 좋은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비교과 프로그램도 지금 각 대학마다 큰 이슈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지 지금 저도 좀 이따 좀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인데요. 혹시 선생님들 질의응답 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구택 교수님 또 송선 교수님도 어느 분한테도 괜찮고요. 많이 없으시면 제가 먼저 좀 잠깐 질문 드려도 될까요? 먼저 배구택 교수님께 제가 한번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캡선 디자인 하다 보면 학생들이 불만 요인들이 상당히 이렇게 모든 학생들이 또 적극적으로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가운데는 좀, 이 마음에 안 든다. 혹은 또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 주세요 하는 요구들이 제 경험에서는 꽤 나온 것 같던데 교수님 운영하실 때는 어떤 불만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좀 어떤 식으로 해결해 가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저희는 이제 학과가 2년제 학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캡스톤 디자인을 운영한 학기가 졸업을 앞둔 직전 학기라서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외부의 원장님들이 포함이 되니까 조금 긴장하는 부분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취업과 바로 이제 연계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 제일 큰 불만이 나왔던 게 이제 아무래도 이게 브레인스토밍도 해야 되고 이제 같이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참여를 하는 아이들과 참여를 이제 건성건성하게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아이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조는 아무래도 이제 팀워크가 잘 살아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다 영상으로 남기고 이제 이런 걸 이제 나중에 이제 사실 원장님들이 평가를 하게끔 했거든요. 근데 이런 평가 결과들이 꼭 취업하고 바로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참여를 안 하는 친구들은 스스로가 이제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 들게끔 협박 아닌 협박이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좋은 팁이신 것 같습니다. 확실히 현장 연계도 그런 평가적 교수의 장점이 있다는 것도 새삼스럽게 또. 그 교구는 정말 저희들도 한번, 저도 지금 특수교육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 쪽도 그 교수님 만드신, 학생님 만드신 교구를 좀, 우리 애들도 한번 이런 거 계속 트라이 해보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송서영 교수님 제가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 사실 비교과 프로그램 저희 학교에서도 많이 운영하는데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동기유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참여형으로 모든 걸 다 개발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그게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계속 똑같은 학생들이 듣는다는 거죠. 정말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안 듣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 들어도 되는 학생들만 계속 온다라는 그런 교수님들이 불만 아닌 불만들을 약간 나타내실 때가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혹시 이렇게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혹은 또 교수님 쪽에서 이렇게 했던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좋은 안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 마일리지라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마일리지 점수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이제 점수를 모아가는데 그 비교과 프로그램을 듣는 학생들 대부분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셔틀버스가 타고 집에 갈 때 보통 아, 비교과 프로그램에 듣는 학생이 많아서 학생들이 LMS를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왜냐면 LMS를 해야지 듣고 갈 수가 있고 학생들 또 제안하는 거가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자막으로 음성을 왜냐하면 이제 잘 안 들리고 시끄러운 장소에서 또 들을 수도 있고 또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자막 넣어주는 LMS를 가장 선호했고 그런 부분들이 잘 갖춰준 게 인기가 많았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 똑같은 불만 하나가 이거를 이용을 열심히 해서 정말 자기 역량 강화를 위해 하는 학생도 있지만 이 길이가 굉장히 긴 수업을 특히 코로나 때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뭐 8시간 강행한다든지 한꺼번에 이러면은 출석만 하고 도망가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런 거 외에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체크해주는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LMS를 이용하지만 나는 점검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들 전부 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마일리지를 모아가는데 학과에서 시켜서 억지로 학생들이 필수로 하게 되는 비교과가 있고 학생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필수로 해야 될 그런 프로그램만 들어도 학생들이 학기 끝나면 5만 원 정도 받습니다. 어, 그거를 딱 경험하고 나면은 이제 아는 거죠. 내가 선택해서 하면 20만 원까지 받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알아서 이제 어느 정도 네, 장학생들이 생기고 이제 비교과 부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유, 뭐 팁이라면 너무 좋은 아이디어. 저희도 현찰을 이렇게 좀 동원하는 방법을 한번 저희 학교에서 심각하게 고려해 보라고 좀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뭐 더 많은 또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오늘 또 시간적으로 저희가 제약이 있어서, 예, 어, 제가 혹시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오늘 저도 캡스톤 디자인하고 이제 비교과에 관심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그때 이제 한 2년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소위 이제 미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LMS, 영상 녹화하고 초기에는 영상 녹화 못 해가지고 막 이렇게 헤맨 기억도 나고, 그다음 또 실습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뭐 유도 같은 거, 또 무도 수업 이런 것들은 영상을 해서 더빙을 해가지고 수업을 하고 이런 기억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미래 교육에 선도적인 그 연구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모시고 혹시 이제 앞으로 또 다시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팬데믹 상태가 또 온다면 다양한 어떤 미래 교육에서 실습 캡스톤 디자인이나 어떤 비교과 과목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 나가면 좀 될런지 지난 그 코로나19 2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이 영상이 또 녹화가 돼서 그 아카이빙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찾아보시는데 또 어떤 정책적인 어떤 재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너무 질문 감사드립니다. 배구택 교수님, 송세영 교수님 어느 분이 먼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아까 체험함과 LMS 방법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LMS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녹화된 부분을 자기가 편안한 시간에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론 수업은 정말 더 낫다고 저희가 수업 때 휴강을 할 경우에는 투표를 하면은 학생들이 거의 90% 이상이 LMS 100% 나올 때도 있고요. 다 영상 녹화로 그 휴강하고 보강 수업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많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수업을 조금 더 LMS 해보면은 게임화된 그리고 자기 캐릭터를 뭔가 이렇게 해서 그 퀴즈나 참여하는 것들을 상당히 좀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아닌 내 캐릭터를 내서서 하는 이런 학습을 좋아하는 걸 보니까 LMS와 메타버스가 좀 연결돼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학습 공간이 LMS에서 자기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캐릭터가 돼가지고, 그 공간에 뭔가,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이 재미라는 요소가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기계적인 LMS 녹화본은 재미가 없는 때가 오지 않았나 싶고, 다양한 영상에 굉장히 길들여진 학생들을 우리가 또 맞춰가야 되니까 이 공간 자체도 LMS에서 녹화된 것보다 메타버스가 연결된 새로운 공간과 게임적인 요소,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리고 보상. 저희 비교과 프로그램의 가장 첫 번째 학생들 장학금이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이 적절한 보상과 재미 요소가 들어가면 미래 학습이 효과적일 것이라 봅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배구택 교수님 또 아, 네. 저는 사실 이제 학교마다 다소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도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도 하고, 이제 LMS로 수업을 되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LMS를 수강은 잘 하지만, 이게 대면 수업에서 LMS로 들었던 내용들을 질문을 하면 성취도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아니,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LMS보다는 다 대면화 수업을 했었거든요. 코로나 상황에서도요. 그래서 저는 뭐 개별적으로는 이제 이런 이제 뭐 비교과 프로그램이라든가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을 할 때도 뭔가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성취도 그리고 보상 이런 부분이 조금 연결되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이제 마일리지 장학금은 저희는 이제 30만 원까지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마일리지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도 딱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룹에 있는 친구들은 매 학기 마일리지 장학금을 받아가고요. 그런데 이제 뭐 조금 비참여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아르바이트 할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친구들이 결국은 대학을 특히 이제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학에 오고 졸업을 하려는 이유가 취업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취업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취업을 할 때 있는 뭐 가산을 준다든가 아니면 추천서를 쓴다든가 이런 방법도 조금 이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거기에 첨언을 하면은요. 그 송세영 교수님, 백두택 교수님 사실 전적으로 두 분 말씀 다 동의를 하고요. 근데 확실히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이제 앞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가 그 2년 동안에 코로나 기간 정말 큰 걸 배운 거 하나가 뭐냐면 대면 수업을 단순히 온라인 수업에 올리는 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냥 녹화를 떠가지고 이쪽에다가 올리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도리어 아까 백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강을 했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지, 학습 효과는 확실히 떨어진다라는 게 제가 확실히 느낀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우리 송소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우리가 이 온라인 수업에 맞는 수업을 개발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기존의 수업과는 다른 형태, 그러니까 온라인 안에서 마치 대면을 보는 거와 다른 형태의 장점을,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썼을 때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경험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교수님은 공대 교수님이셨는데 저는 굉장히 의외였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과목이었는데 아이들이 동영상 강의를 더 선호한다고 그래가지고 왜 그럴까 그랬더니 너무 어려운 과목이니까 반복해서 듣기가 좋다라는 게 의외로 첫 번째였어요. 그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이제 대면 수업에서 할 수 없었던 아주 자세한 수업을 그때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저희도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주제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어, 저는 솔직히 이번 팬데믹이 저희들한테 정말 많은 불편함도 줬지만 동시에 많은 어떤 인사이트를 줬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절대 다시 이 온라인 수업을 버릴 수는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이미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교수님들도 더 이상 이것을 뭐 그냥 무조건 제껴라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수님들도 온라인 수업에 맞는 본인의 교수법을 개발하시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학생들한테만 수업을 열심히 들어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스템도 과목도 이렇게 개편하지 않으면 저는 도리어 온라인 수업은 지금 아까 백대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만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잘 묶어서 지금 오늘 우리 주제가 미래교육 역량이라고 하면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님들조차도 이런 미래 역량에 대비한 교수 방법을 개발해야지 앞으로 우리들이 이런 표현 적절할지 모르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예, 두 분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교수님, 혹시 마지막으로 제가 예 한마디만 말씀 할게요. 주시죠. 예, 예. 저희가 이제 캡스톤 디자인을 하고 나서 교구가 이제 6개가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이 5월부터 이제 현장에 가서 봉사 활동을 하거든요. 이제 교과목 안에 이제 서비스 러닝이라고 해서 연계를 시키는데요. 저희가 이제 서비스 러닝 나가기 전에 일부 이제 뭐 연습 삼아 서비스 러닝을 몇 번 시행을 해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느끼는 성취도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만족도도 높고요. 직접 자기가 만든 걸 가지고 현장 나가서 실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봤을 때의 경험들이 수업에서 느꼈던 성취도보다 훨씬 이제 많은 걸 느꼈던 걸로 저희 판단했거든요.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조화를 잘 시키냐가 관건이 되겠네요, 진짜. 수업 안에서. 음. 혹시 송수영 교수님 또 마지막으로 또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관련해서. 맞습니다. 예. 아니, 오늘 지금 두 분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주시고 저희들한테 주시는 시사점들이 굉장히 커서 오늘 너무 성공적인 컨퍼런스 또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발표해주신 외국대 교수님, 송소영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세션 4 인터내셔널 저널 세이프티, 크라이시스 앤 세이프티 컨퍼런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조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